받는 빈도수를 줄여서라도 해봤는데 과외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레슨을 거의 안 받았어요. 제가 지금 전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레슨 안 받아도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럼 해금을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정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여건이 안 되니까 뭐 전과 한다고 연락드렸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연락드리기 전까지는 약간 제가 그만둔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근데 연락드리니까 좀 실감이 나가지고 아까 오시기 전에 좀 울고 그랬었거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생활비 대출이고 원래 학기당 200씩 받을 수 있거든요. 식사는 하루에 몇 끼 하세요? 평균 2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정신없는 날은 1끼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게 재료비도 덜 드니까. 학예 근로장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아,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학기 중에 하던 데를 이어서 방학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목금 토일 이렇게 4일을 했는데 이제 8월부터는 금, 토, 일 이렇게 3일 하기로 했어요. 평균 12시쯤에 저는 끝나는데 늦게 끝나면 1시, 2시에 간 적도 있고 그래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그래서 집 가면 기절잠 자고 그러는데 그 알바도 잘 나가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서 이제 밤을 자주 새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밤을 자주 새니까 수업을 빠진다거나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과제 제출을 못 한다거나. 근데 이번 학기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국가장학금을 못 받을 뻔했어요. 그럼 2학년 2학기 때도 생활비 대출을 하실 거예요? 네,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200씩 잡으면 곱하기 8학기면 1,600만 원을. 네, 맞아요. 졸업하면 남들이랑 약간 출발 지점 자체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죠. 나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이었는데 20살 되자마자 빚을 져야 하고 빚을 진 순간부터 앞으로 있을 1,600만 원 그게 막 떠오르고 내가 왜 공부에만 집중하기도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나는 왜 돈을 신경을 써야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유가 있는 대출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원망을 해도 어떡해요. 바뀌는 건 없는데. 빚을 갚아야죠. 아르바이트 정직원이든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일단 취직을 해서 그 빈 공간이 없게. 왜냐면 저는 여윳돈이라던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백 없게끔 열심히 일을 해서 착실하게 갚고 다 갚았을 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해금이든 뭐든 그때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생활비를 벌 길이 없다 보니까 뭐 알바를 구해봤는데 알바 자리도 막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려워서 뭐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그 채점이나 그런 조교 같은 것도 좀 해봤는데 알바로 하기엔 감당이 조금 안 됐어요. 어머님 치료비가 좀.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일단 내가 좀 희생을 하자. 내가 조금 빚도 내가 다 갚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서 좀 어머니 좀 돌보면서 공부라도 좀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진짜 별거 아닌 금액이었거든.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지 하다가 이게 점점 하다가 한 6, 7개월 뒤부터 조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힘든데 그래도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해서 계속 돌려받게 이제 다른 카드사에서도 좀 상담 서비스 받고 대출 받을 때 받아보자 해서 이렇게 됐죠. 집으로 직접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리고 전화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2달, 3달, 4달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바뀌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 파산밖에는 답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본인이 어떻게든 간에 좀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친구였었어서 그럼 이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안내를 했고 그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소득을 조금 맞춰보겠다고 구직에 되게 힘쓰셨어요. 이때 이제 세전 수입이 한 250, 월 평균 수입에서 이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이 한 115만 9천 원 정도인데 요 금액을 이제 법원에서 혹은 회생위원회 알려준 기간만큼 갚아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주변에서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단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공부해놓고 결과까지 만들어낸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대요. 소위 말하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대요. 성실하게 살았지만 망한 사람들이라는 뜻과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았던 건 어떻게 보면 망하기 위한 길로 성실하게 간 거나 다름없는 의미, 그 2가지 의미를 다 담으려고 했다. 현실은 성실하다와 망한다는 어떤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과일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사회를 보면 성실히 살아서 오히려 더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만약에 내가 진 빚이 카드사 말고 다른 금융기관 말고 은행 빚이다. 이 경우에 제일 먼저 시도하셔야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은행이 자체적으로 연체 이자를 깎아주거나 혹은 이자율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버는 돈 중에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빚 가운데 투입한다면 그거를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36개월 동안 이걸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빚은 탕감을 시켜줄게.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강력하고 좋은 제도이고 사실상 페널티도 거의 없습니다. (2025년에) 서울회생권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약 2만 건이 넘는데요. 그 40%가 20, 30대이고 최근 5년간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금융거래 내역서를 통해서 최근에 지출한 내역을 보게 되고요. 소득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산에 관한 소명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면 그 채무자는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 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파산시켜서 변제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빚을 왜 이렇게 자꾸 지게 되는가 하는 거를 따져보면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지금 상당히 뭔가 좀, 청년층한테 좀 우호적이지 않게 이게 자꾸 돌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사회로 들어가는 그 진입 비용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좀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등록금도 좀 오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 그 일자리의 어떤 질이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되게 더 이렇게 뚜렷해졌어요. 소득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고 특히 청년들을 위한 고소득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현실, 한국 사회에서 남들 못지않은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절망들, 단순히 어떤 금융 지원을 하는 것보다 고용 구조하고 좀 연계된 이런 거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이거를 연계를 시켜서 이게 금융 지원도 해주는 게 이제 해법이 될 수가 있어요.